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권영호입니다. 매연 수리 가능할까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매연 분류 분야의 글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연 수리 가능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끝까지 들으시고 제가 드린 이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영상 중간 하단에 가면 좋아요라고 하는 엄지손가락 그림이 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을 눌러주시면 저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답변을 한 보람도 있을 것이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 DPF에 대한 얘기를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더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매연 수리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의 제목입니다. 2006년식 그랜드 카니발이고요. 올해 DPF를 장착했는데도 맞습니다. DPF를 장착했는데도 매연이 나온다. 이게 문제죠. 매연이 심하여 흡기 매니홀더 세척을 했는데도 매연이 나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랬어요. 수리는 가능할지? 예, 수리 가능합니다. 어떤 조치를 하면 나아질지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여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용해 주셨던 정비업체에서 매연 정비를 못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정비를 하셔서 기분 좋은 자동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매연이 나온다. 이거 매연은 아주 쉬운데요. 왜들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DPF라고 하는 건요, 후처리 장치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엔진에서 매연이 나오는 것을 조금만 나갈 때는 후처리 장치에서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다량으로 발생할 경우는요, 후처리 장치가 감당을 못합니다. SCR 방식의 후처리 장치도 있죠. 요소수를 뿌리는 장치 또는 경유를 뿌려서 DPF를 세척하는 장치도 있고요. 이들 모두는 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또 세계적으로 이것만이 능사인 양 지금 자동차에 부착하고 있고요. 새 차를 사는 분한테도 필요 없는 DPF를 판매를 하여서 자동차 사용자가 곧 쓸데없는 돈을 지불하고 매연 저감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를 사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DPF가 필요 없으면 좋겠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자동차 생산을 잘 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매연이 없는 자동차를 만들면 DPF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자동차 사용자가 고가의 DPF가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를 사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자동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연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많은 자동차는 모두가 다 매연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매연을 안 나오게 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근데 왜 커먼네일 자동차의 매연에 대한 글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작해서 올려놓은 내용이고요. 또 일반 디젤차의 매연은 왜 나오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해서 한번 검색해 보셨더라면 이런 질문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매연 그러면 첫 번째가 흡입입니다. 공기를 흡입한다는 겁니다. 공기를 흡입한다. 그러니까 흡입장치에 세척을 잘한 거죠. 그런데 또 매연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디젤 자동차의 원리가 뭡니까? 흡입을 해서 압축을 합니다. 공기를 압축하죠. 그 다음에 압축된 공기 속에 경유를 뿌립니다. 연료 분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폭발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연료 분사가 곧 폭발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완전 연소를 못하니까 네 번째로 발생하는 것이 매연이 됩니다. 이 매연이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봐라. 그리고 장착해 주는 것이 DPF예요. 결국은 이거는 후처리 장치로서 앞에서 흡입, 압축, 그 다음에 연료 분사가 잘못됐을 때 DPF를 달아줬지만 필요 없다,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다르라고 한다.
이런 뭐 교통 의정서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매연을 서로 줄이자는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그런데요, 이 국제협약 교통 의정서에 우리 한국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매연을 뿜어내는 미국은 여기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힘 있는 자의 횡포인 거죠. 없는 너희들은 이런 제도에 잘 순응해서 노력을 해라. 나는 빠지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인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과정 속에서 흡입 세척을 했어요. 결론은 뭡니까? 공기가 충분히 연소실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척했으니까 여기는 완벽하다고 치죠.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이 왜 나빠졌느냐? 오일입니다. 허허허. 이게 뭔 말이요? 엔진 오일 잘 갈아줬는데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엔진 오일 제가 물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두 가지 물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눌렀습니다. 이게.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잘 누르지요. 잘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갑니다. 자, 또 다른 거. 이거는 어떤 고급 승용차에 들어가는 부속입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잘 들어갑니까? 아직 덜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 선생님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속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잘 들어가죠? 근데 얘가 잘 작동을 안 해요. 세 개의 종류를 보셨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거는 하나는 잘 들어가고 하나는 잘 안 들어가고 딱딱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약간 덜 들어갔고 세 번째 봤던 거는 잘 작동합니다. 이게 바로 엔진 오일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그런데요, 엔진 오일을 나는 규정품 썼다, 또 합성유도 썼다, 그리고 고급품 썼다, 비싼 것도 썼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저 부품이 잘 작동 안 합니다. 이 부품 때문에요, 곧 엔진 오일 때문에 압축 불량이 되고요. 압축 불량이 되면 압축말 온도라고 하는 공식을 제가 항상 적용해 드리는데요. T2라고 하는 압축말 온도가 있습니다. 얘 값이 이렇게 입시론에 카파 마이너스 1승 곱하기 이렇게, 그 다음에 T1 그리고 플러스 273입니다. 가로 닫고 대가로 또 닫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73입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압축말 온도가 낮으면 곧 우리 선생님 자동차의 압축말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오일 불량에 의해서 방금 전에 보셨던 부품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압축말 온도가 내려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흡입이 양이 작으면 흡기계통에 오염이 돼서 흡입 공기량이 작아지면 자동으로 압축말 온도가 내려갑니다. 압축말 온도가 내려가면 뭐가 됩니까? 분사된 연료가 완전 연소를 못 한다는 거죠. 곧 매연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매연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DPF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쏟아져 나오는 매연이 DPF에 쌓입니다. 자, 사람으로 말하면 변비가 됩니다. 변비가 되면요, 밥맛 없습니다. 또 사람이 설사를 하면 밥맛이 없습니다. 결론은 소화불량이 와도 밥맛이 없고요, 변비가 와도 소화불량이 옵니다. 소화불량에 의해서든 변비가 왔든 영양실조가 걸리는 것이고요, 자동차는 힘이 없는 것이고요, 사람으로 말하면 노화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연이 나오는 또 다른 원인이 뭐냐면요, 제어입니다. 제어, 컨트롤 장치입니다. 어떤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매연이 나오는가,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다시 나열해 보겠습니다. EGR 장치가 비정상 작동하면 매연이 나옵니다. EGR 장치는 누가 명령하냐? ECU가 명령합니다. ECU입니다. 그럼 ECU가 명령을 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 센서 값이 있습니다. 어떤 센서 값이 비정상이면 곧 EGR은 저절로 작동합니다. 매연을 정비해달라고 정비사한테 요청을 하면요, EGR 밸브 한번 갈아보죠 라고 말합니다. 센서 값이, 뭔 센서 값이 잘못돼서 EGR이 잘못 작동하는지는 모르고 무조건 EGR 밸브를 갈아보자 라고 합니다. 그 외에 매연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씩 갈아보자 합니다. 자, 그때 주로 말하는 것이 인젝터입니다. 인젝터를 갈아보자. 그 다음에 또 인젝터를 갈았는데도 매연이 나온다 그러면 연료 필터를 갈아보자. 그 다음에 또 연료 필터를 갈았는데 또 매연이 나온다 그랬더니 고압 펌프를 갈아보자. 뭐예요 이거?
자동차가 고쳐질 때까지 하나씩 모두 다 갈아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방법에 우리 자동차 사용자는 골로 가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비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곧 선생님한테는 돈을 벌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답변을 통해서 제가 매연이 나올 때 무엇을 정비해야 될까를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고 현명한 정비 결과를 가질 것이고 작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가성비 좋은 정비 결과를 경험하시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연이 나왔을 때 우리 선생님께서는 뭘 할 것이냐? 첫째가 흡입장치 청소를 했다고 하지만 흡입계통에 문제가 있느냐 또다시 오염이 됐느냐라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일이 과연 내 차에 적합한 오일이 들어갔느냐 이거죠. 이런 부수품이 잘 작동하는 오일이 들어갔느냐 이것을 판정받으셔야 돼요. 누구한테? 선생님의 자동차를 정비하는 분한테요. 그분이 모른다 그러면 다른 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료 분사를 줄여주는 제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냉각수 온도입니다. 무슨 말이야? 냉각수 나는 뭐 4년에 한 번 잘 바꿔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냉각수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소한 여름용과 겨울용으로 두 번은 구분해 주십시오. 그런데 50대 50이라는 조건으로 자동차 사용자들이 냉각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대 50이면요 냉각수 비중거를 측정하면 마이너스 37도씨가 됩니다. 이 마이너스 37도 우리 선생님이 지금 어느 나라에 계십니까? 한국이겠죠. 그럼 한국에 어디 계십니까? 강원도 계십니까? 저기 제주도 쪽에 계십니까? 아니면 중부지방 계십니까? 현재 선생님이 요 몇 년 동안에 마이너스 37도씨의 겨울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제가 봐도요 재작년에 마이너스 17도씨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7도씨의 냉각수 비중을 갖는다? 곧 우리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웬 냉각수 매연 나온다는데? 라고 의심할 게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이 계절에 지금 영상 7도 내지 10도 나옵니다. 현재 기온이. 그런데요 여기에 두툼한 오버코트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선생님 몸에서는 열이 날 것이고 땀이 날 겁니다. 그러면 당장 옷을 벗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자동차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냉각수 비중이 높으면요 엔진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면 사람이 더우면 밥맛이 없듯이 자동차도 더워지면요 연료 분사를 줄입니다. 연료 분사를 줄인다는 얘기는 공연비 희박입니다. 공연비 희박은 매연이 나가는 첫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냉각수도 정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엔진 토크 제어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MDP 학습값 이런 것도 있습니다. Manufactured by Development Program 이런 뜻입니다. MD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DP 학습값이 개판인 자동차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는 아까 말씀드렸죠. 엔진 토크 제어량 단위가 뉴턴 메타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이들 두 가지가 비정상이면 매연이 나옵니다. 선생님 차 진단하는 거 스캐너로 진단됩니다. 우리가 육감으로 옛날처럼 뭐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들어보고 이런 시절이 아닙니다. 스캐너를 이용해서 흡입 공기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압축은 잘 되고 있는지 냉각수 온도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거 뭐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이 보시는 계기판 온도 있죠. 하이 그 다음에 콜드 현재 선생님 자동차의 냉각수 계기는 여기 있을 겁니다. 하프에서 조금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 차 냉각수 온도는 정상이야.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보라는 장치인 것이고 여기서 말씀드린 WTS는요 ECU로 가는 겁니다. 이건 ECU가 전혀 관계없이 보여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결론은 선생님 자동차도 냉각수 정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시끌벅적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들어서 모르겠다. 두 번째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모르겠다. 세 번째 들으십시오. 어떤 분께서 7번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
5번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맞습니다. 저는 선생님한테 매연이 나올 수 있는 거 DPF를 장착했어도 매연이 나간다는 이유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설사한다고 항문에다가 휴지로 갖다 막아서 설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변비가 되었다고 그거를 DPF 같은 이상한 장치를 항문에다 설치해서 변비가 해소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람과 자동차는 똑같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자동차쟁이이면서도 저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침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영상 속에는 의학적인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의학적인 설명이 들어가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감 잡으셨죠? 이제 결론 내었죠? 이제 정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저한테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에 이상한 전화번호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하고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우측 상단으로 가시면요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상담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완벽한 그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영우의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처음 오신 분께서는 구독해주시고요. 이 영상을 처음 열으신 분께서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2번, 3번 방문하신 분은 구독 한번 했던 걸 또 오늘 여기다 또 구독해버리면 구독이 취소되는 거 아시죠? 구독은 한 번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영상을 열 때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3번 본다 그러면 영상을 열 때마다 좋아요 한 번, 두 번째 열면 또 좋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열었으면 한 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권영우 TV의 애청자가 되겠다는 말씀 약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영상 답변을 드린 보람이 있겠습니다. 즐겁고 보람찬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